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5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부동산 임대업자, 간이가세자, 전자상거래,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도소매나 제조업자 등을 위한 영상입니다. 전자상거래와 음식점업의 경우 아래에 고정 댓글에 관련 영상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그 영상 보시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025년 상반기에는 영상을 따로 안 만들려고 하다가 유튜버 부가세 영상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들다 보니까 작성 순서가 올해 초하고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맨날 똑같은 거 설명하려니까 지겹거든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도 저한테는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초보자들한테는 이 순서 바뀐 게 치명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 얼굴 넣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얼굴 영상 없이 화면만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채널 이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데 본 영상,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보시면 댓글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맨 위에 나타나라고 고정해 놓은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고정 댓글이라고 하고요. 영상 내용이 모자란다 하거나 질문이 많이 있으면 여기에 보충 설명을 제가 주로 남겨 놓습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채널 홈에서 재생 목록을 보시면 저는 세목별로 관련 영상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부가세면 부가세, 소득세면 소득세에 대한 영상을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가셔서 관련 영상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되라고 영상 제목에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올랐네, 세금을 더 내야 되네, 이런 소식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게시물에 가시면 그런 소식들도 제가 올려놓으니까 한 번씩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택스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웬만하면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사업장이 아니고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위에 가셔서 사업자로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개인 사업자라고 뜨고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가게 상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웬만하면 여기 개인 사업자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메인 화면에 관련된 신고를 메뉴에 띄워줍니다. 자, 보시면 메인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라고 나와 있고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화면이 안 보인다 하시면 맨 위에 메뉴에서 보시면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 신고, 일반 간이 대리납부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정기 확정 신고 여기 클릭하시면 이런 팝업이 뜨거든요. 이 팝업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일정이라고 나와 있고, 자, 세금 계산서는 12일이에요. 세금 계산서 마감이 11일이에요. 그래서 12일 날 제공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12일 이전에는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15일이에요. 그럼 그 전에 신고하면 신용카드 매출 조회 안 되고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이 전체가 조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있죠. 이게 뭐냐면 쿠팡, 네이버 이거예요. 그게 7월 16일부터 자료가 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7월 16일,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7월 16일,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제공되는 7월 15일 이후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그 전에 지금 막 7월 1일 되자마자 막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 나중에 막 가산세 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닫기 하시면 기본 정보 나오는데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 확인 누르시면 아래는 기본적으로 등록된 걸 가지고 다 불러오기 때문에 맞는지 확인만 하시고 저장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팝업이 뜨는데 예하시면 되고요. 넘어가면 자, 요게 메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이라고 부를게요. 반드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여기 1번, 2번이라고 여기 화면에 적혔죠.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1번, 2번. 국시청에서 제 영상 보는 것 같아요. 말 문구나 아니면 뭔가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은 보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그 뭐 홈택스 뭐지? 검증단인가? 뭐 리뷰? 뭐 이런 거 신청을 했는데 또 그거는 또 떨어졌어요. 자, 1번 매출세, 2번 매입세, 3번 공제 감면 가산세, 그리고 4번 기타 제출 서식 이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매출세 펼치기 먼저 하시면 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거는 1, 2, 3, 4번 이 순서대로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상반기에는 이 입력 수정란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에 밑줄 된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입력 수정 이 버튼을 만들어 준 거예요, 또. 자, 그리고 상반기에는 3번, 4번 순서가 바뀌어 있었는데 이걸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3번, 4번의 순서를 이렇게 바로 만들어 줬고요. 자, 먼저 세금 계산서 발급분 입력 수정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상반기 때랑 똑같고, 자, 세금 계산서, 매출. 그리고 왜 매출 매입을 헷갈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몰라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매출이 뭔지 매입이 뭔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업을 하시면서. 매출이 뭐예요? 매출은 내가 돈 받은 거, 물건을 판 거, 내가 돈 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치킨을 팔면서 내가 카드 영수증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돼 있죠. 자, 그게 매출이에요, 매출. 그러니까 첫 번째 입력하는 거는 내가 돈 번 거를 여기에 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번 거 중에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 근데 세금 계산서가 전자하고 그냥 종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군데 나눠진 거고, 매출액 중에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를 입력하는 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지, 이해 하나도 없이 무조건 칸을 채우려고 하니 맨날 틀리고 맨날 열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시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되어 있고, 자, 1번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상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불러오기 하면 딱 불러와실 거예요. 자,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이 세금 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있어요. 종이 세금 계산서를 여기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명세 입력을 클릭하시면 옆에 팝업이 하나 더 뜹니다. 여기에 종이는 넣어달라라는 거예요. 올 상반기에 이 세금 계산서 종이를 여기에 영상에 띄우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해도 한 그 영상에 5, 6개는 종이 세금 계산서 어디에 입력하는지 그게 댓글이 달려요. 자, 여기에 넣는 종이 세금 계산서는 빨간색이에요. 내가 공급자, 내가 매출을 해내는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내 거는 적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 거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상호는 자동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에 매수 한 건, 공급가액 넣고 이제 세액은 저절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입력 내역 추가하게 하면 아래에 이렇게 등록됐다라는 게 나타나요. 그리고 적용하게 하시면 되는데 거래처는 한 곳인데 여러 장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한 장 한 장 입력해도 되고요. 합쳐서 다 10장에 얼마 이런 식으로 대신 매수가 올라가는 거죠. 얼마 이렇게 해서 한번 넣으셔도 됩니다. 적용하게 하시면 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과 종이 세금 계산서 분의 합계액이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하시고 메인 화면에 나오면 1번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해서 금액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잘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금액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입력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질문이 또 들어오는데 왜 저는 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조회 국세청이 자료 제공하는 일이 넘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런 질문이 달려요. 그리고 본인이 아예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이 없어요.
없으면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여기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단지 종이가 있으면 종이는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건 조회가 안 되니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아요. 자, 여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여기 한번 입력하기 클릭을 해보시면 자, 똑같이 팝업이 떠요. 자, 위에 먼저 작성 시 유의사항 한번 보시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학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라고 하면 현금 영수증을 다 포함하거든요. 발행한 경우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매출 중에 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한 부분을 여기에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현황에서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조회 수정하기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또 옆에 팝업이 하나 뜨는데 결제 연도 지금 상반기죠. 2025년 1분기에서 2분기 조회하면 옆에 스크롤 바 있죠. 이걸 가지고 쭉 내리시면 보여요. 자, 얼마 있는지 그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또 밑에 내려가면 판매대행 매출 자료 조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 제공하는 기간이 아니라서 안 나타나고 또는 내가 아예 없앨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매출이. 여튼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네이버 매출, 쿠팡 매출, 배달의 민족 매출, 그리고 투네이션 등의 매출이 여기에 나타나요. 위에 신용카드 매출하고 판매 대행 매출 자료가 맞다라면 밑에 보시면 조회 결과 집계라고 있습니다. 이 집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위에 신용카드하고 판매된 금액이 합쳐서 여기 과세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맞는지 확인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팝업에서 신용직불 기명식 선불 카드 여기에 과세분 매출의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아래 현금 영수증 조회 수정하기 한번 눌러보시면 똑같아요. 조회할 수 있는 조회 연도가 나오고 조회를 클릭하면은 금액이 나와요. 아래로 스크롤 해서 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을 조회 결과 집계하시면은 과세 매출분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적용하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에도 그 금액이 들어와 있죠. 이러면은 1번은 다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뭐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이 있는 경우 그거를 작성을 해달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도 발행했고 내 매출 중에 어떤 한 건이 있는데 이 한 건은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했고요. 신용카드도 발행을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은 1,000만 원짜리 그냥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지금 돈 받을 곳에서 자, 나 이제 돈 없으니까는 이거 카드로 결제할게. 이러면 세금 계산서도 발행했고요. 신용카드도 발행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매출에도 올라가 있을 거고 신용카드 매출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 하나는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빼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근데 거의 없을 거거든요. 자,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입력 완료하시면 돼요. 자, 나오면 여기에 위에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에 금액이 올라가 있죠. 자, 그리고 기타 매출 부분 여기가 있는데 여기 입력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뉴에 보시면 정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이 있는 경우 이 순수 현금 매출도 제가 단어를 맨 처음에 썼는 것 같은데 여튼 정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순수 현금 매출이 있는 경우 과세분과 영세율을 구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세는 거의 해당될 사항이 없고요. 과세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위에 보시면 내 매출이 총 100만 원인데 위에 세금 계산서 발행분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분이 3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 20만 원 있잖아요. 그 20만 원을 여기 적어 달라라는 거예요.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물건을 판매한 금액을 계좌로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입력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치킨을 팔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과 카드 매출 전표 발행 없이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 어디에 입력해야 되나요? 지금 설명하는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시장에서 치킨을 팔고 있는데 치킨의 상반기 매출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과 카드 매출 전표 없이 현금으로만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100만 원 나누기 1.1한 금에 90만 9,091원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옆에 세액 부분은 자동으로 10%에서 뜨거든요.
예, 이거 두 개 합치면 100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갈라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있는 경우는 넣고 없으면 안 넣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매출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자, 매출이 총 내가 이번 기회에 100만 원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세금계산서 매출분이 만약에 50만 원이었고,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이 신용카드 발행분이다 그러면 신용카드 발행분에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야. 그럼 여기에 기타로 넣어달라라는 이 칸이 그 칸인 거예요. 자, 입력 완료하시면, 자, 이런 팝업이 뜨는데 이게 또, 올 초하고 달라졌더라고. 기타 금액 입력 또는 수정된 경우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과세표준 명세를 입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얘네들이 이건 오버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자, 일단은 예하면 자 바로 과세표준 명세로 넘어가거든요. 뒤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그리고 기타 매출분. 방금 입력한 게 기타 매출분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 팝업의 내용은 자 과세표준 명세로 다음에 바로 이동하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면 과세표준 명세 화면으로 넘어가고 아니요 하면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저는 과세표준 명세 어차피 입력을 해야 되니까 예 하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 하면 자 과세표준 명세 나오죠. 4번 뒤에 하면 보면 과세표준 명세고 이 팝업도 과세표준 명세예요. 과세표준이 뭐냐 하면은 부가세 제외한 내 매출을 과세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출액이 2억 8,712만 821원이라고 하면 상반기 매출이고 이게 과세표준인 거예요. 과세표준 금액은 주 업종에 자동 체험했습니다. 그냥 세팅값이 첫 번째 한 개 칸에 모든 걸 집어넣어놨고 만약에 네가 2개 이상의 업종을 한다라면 이 금액을 좀 뽀개주지 않겠니?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보시면 아래 입력사항에 입력한 금액의 합계는 이미 작성한 매출 금액의 합계, 다른 말로 과세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억 8,700은 밑에 아래 금액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1원도 틀림없이 반드시 일치를 해야지 화면이 넘어가고 신고가 완성이 됩니다. 아니면 오류 다 떠요. 내가 영위하는 업종이 뭐 제조면 제조, 도소면 도소매 하라 그러면 위에 그 금액 그대로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두 개 다 여기서 네가 도소매에서 발생한 매출과 제조에서 발생한 매출을 좀 쪼개달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나는 업종이 한 개다. 그냥 도소매 한 개다 그러면 한 개의 금액을 동일하게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 완료하고 넘어가시기 전에 보시면 자, 여기 검색을 누르시면 자, 업종 코드가 쭉 나타나요. 여기서 내가 맞는 업종 코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팝업이 뭐냐 하면은 자, 아까 과세표준 명세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종을 이제 검색해서 넣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자, 부업종으로 주 업종이 있고 업종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업종이 두 개 되고 세 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찾아 넣은 거잖아요. 그 업종을. 네가 지금 방금 입력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 상에 없는데 이거 사업자 등록 수정해야 되니까 그 네가 지금 방금 입력한 업종을 사업자 등록 수정해라라는 말이거든요. 자,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매출세액을 보시면 1, 2, 3, 4번 다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과세 표준 명세하고 위에 매출세액하고 반드시 같아야지 신고가 오류 없이 마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면세 수익 금액이라고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의뢰하세요 하면 그래도 설명해달라고 댓글이 달리는데 여러분들 면세 수익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어떤 금액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 금액을 이제 숫자 칸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면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나 매입부분에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 숫자를 만들어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한다고요. 나중에 가산세 더 물지 마시고 의뢰를 하시고요. 자, 접기하시고 이제 매입세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세액 펼치기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여러분들한테 해당될 만한 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1번, 2번은 필수적이고요. 3번은 이제 음식점업 등을 영유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되는데 요건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자, 영상 따로 있으니까 자, 음식점업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걸 설명할 거거든요.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영상 맨 끝에 가서 설명을 할 거니까 만약에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이게 해당이 된다 그러면 다시 와서 이거를 작성을 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급받은 분이 되겠죠. 매입이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거, 돈이 나간 거,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분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1번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매출하고 똑같은데 팝업도 똑같이 생겼는데 딱 한 개만 다르죠. 위에 매입이에요. 자, 1번 쉽죠. 이거는 불러오기 하면 뚝 불러와지죠. 동일하죠. 아까 매출이랑. 자, 2번 종이세금 계산서 여기 입력 명세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옆에 팝업이 하나 더 뜨면서 자, 세금 계산서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동일한데 자, 아까와 세금 계산서 색깔이 다르죠. 자, 이거는 내가 공급받은 거잖아요. 공급받는 자, 공급자는 이걸 돈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고 물건이나 용역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았다. 이거는 용역의 공급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파란색 세금 계산서니까 물건을 공급받은 자, 매입자잖아요. 물건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급받은 자는 나니까 내 거는 입력할 필요가 없고 공급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공급자 등록번호 12345 이거 넣고 확인 누르면 상호명이 뜰 거예요. 그리고 매수 넣고 공급가액 넣고 하면 세액은 저절로 뜰 거고 입력 내역 추가해가지고 밑에 뜨는 거 보고 맞으면 적용하기 하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곳에서 여러 장의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은 합쳐서 집어넣어도 되고요. 껌껌이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적용하기 하면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 계산서와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분의 합계가 위에 올라갑니다. 보시고 맞으면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내가 매입한 것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의 합계가 위에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자,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받는 거 입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 수정 눌러보시면 이런 팝업이 뜨고요. 자, 아래 보면 신용카드 등 매입 명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 있고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있고요. 사업용 신용카드 있고요. 그 밖에 신용카드가 있어요. 위에 버튼을 보시면 위에 세 개는 조회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는 명세 입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이따 어떤 차이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현금 영수증 부분은 내가 돈 주고 매입한 거 중에 현금 영수증 받았다 하는 부분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조회하기 눌러보면 자, 팝업이 옆에 뜨면서 2025년 상반기 조회하기 누르면 공제 대상이 나타나고 그 금액이 맞으면 조회 결과 짓게 눌러주시면 이제 아래에 칸에 건수, 공급가액, 세액이 그 위에 그 금액 그대로 나타나고요. 맞으면 적용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현금 영수증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도 똑같거든요. 뭐 택배요, 운송업 하시는 분들은 요 카드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 카드 받으신 분은 똑같이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죠. 여기에 조회 수정하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팝업이 옆에 또 하나 뜨면서 이제 조회하기 누르면 이제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오는데 아래 한번 보세요. 작성 시 유의사항 보시면 사업과 관계없는 불공제 대상 매입 금액은 제외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공제 불공제 설정하라 그러면 진짜 기막힌 경우 많거든요. 진짜 어이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면세라고 부가세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없는 부가세가 아예 붙지 않는 경우도 제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어이가 없죠. 이런 게 계속되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받는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업과 관계없는 매입을 공제할 경우 가산세 붙여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2023년 3분기부터는 자, 뭐 지마켓이나 쿠팡에서 결제한 내용은 선택 불공정으로 그냥 세팅을 해놨으니까 네 책임하에 변경을 하라라는 거고 화면 밑이 이제 공제 불공제 변경이라고 그냥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먼저 자 분류를 하고 여기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꼭 하세요. 제가 고정 댓글에 다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게 다 됐다라고 보고 이제 이걸 하는 거는 거예요. 자, 보시면 공제 대상 보시면은
밑에 이 화면이 옛날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2025년 상반기가 되겠죠. 그 금액을 맞다 하면 조회 결과 집계하면 거래 건수 공급가액 세액이 나오죠. 세액은 10%예요. 공급가액의 10%가 단수가 1, 2원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공급가액이 62만 7천 원인데 세액이 만 얼마 나왔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설정을 할 때 면세 부분이 있으면 그 면세 부분을 설정을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다 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국세청이 거기까지 못 잡아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원래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딱 10% 단수차 1, 2원 빼고는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적용하기 하고 넘어가면, 자, 사업용 신용카드에 금액이 들어가 있죠. 위에 현금 영수증 들어가 있고, 사업용 신용카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럼 그 밖에 신용카드는 뭐냐? 자, 근데 위에는 다 조회 했는데 그 밖에 신용카드는 명세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 일단은 명세 입력 한번 클릭하시면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죠. 보시면 현금 영수증이나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나 전부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조회해서 넣었잖아요. 근데 그 밖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한다는 걸 까먹었어. 근데 쓴 내역은 사업용으로 쓴 게 맞아.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지금 홈택스에서 이게 조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매입 내역이 있다라면 그 전표를 보고 하나 여기 입력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가 안 되니까 명세 입력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카드 전표 있잖아요. 이 카드 전표를 보고 옆에 보시면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위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그 넣고 확인을 누르면 상호명은 자동으로 나오고요. 카드 회원번호는 여기에 쓴 카드 회원번호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건수 한 건, 공급가액 여기에 보이는 이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을 여기 쓰고요. 세액 넣고요. 이렇게 해서 입력 내역 추가하게 해가지고 한 건 입력을 이렇게 해야 되나면 자 일단 이런 거 하나하나 입력하고 적용하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팝업이 뜰 수도 있어요. 간이가세자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 자 간이가세자는 아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팝업이 뜨면 입력했더라도 그 지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다 입력한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고 아래는 면세분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자 이런 것 때문에 그 면세업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면세업자가 아니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아래 부분에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고 나오죠. 그 금액이 맞는지 보시고 아래 보시면 자, 작성하지 않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작성을 안 한 겁니다. 작성을 안 해도 되는 서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당될 만한 게 아래 세 개예요. 의제 매입세액,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라고 있는데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은 제가 식당 등 음식점업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보세요.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와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는 영상 맨 뒤에서 설명할 테니까 그거 꼭 보시고 이것도 뭐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니 이러다가 자 모든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라는 거는 하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자 끝에 가서 내가 해당되겠다 하면 다시 와서 신고서를 수정해가지고 다시 신고를 하셔요. 그러면 이제 접기하시고 공제감면 가산세액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3번에 펼치기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 경감공제세액과 예정고지와 그리고 가산세가 있는데 가산세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서 띄워 넣을 거고요. 경감공제세액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입력 수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런 팝업이 뜨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번에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보면 밑에 신고 도움 서비스 보면 밑에 부가세 어쩌고 부가세 세액 공제 어쩌고 해가지고 뭐 300만 원, 2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그 금액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 공제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반영됩니다. 이 공제 받은 것만큼 종합소득세 가서 그만큼 소득세를 올린다. 그래도 할 거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하시고요. 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다 계산되어 나와요.
다만 이게 공제 대상인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등에 대한 공제세액이라고 나와 있고 법인은 아예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다 되고요. 개인 일반 과세자 중에 만약에 작년에 공고가액이라고 하는데 자 그냥 여러분들은 비슷하게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매출액이 10억 원 초과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10억 원 다 이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입력 완료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올라와 있죠. 이 금액이 뭐냐면 위에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있죠. 여기에 금액하고 세액 합친 거에 1.3%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 공제 한번 입력 수정 클릭해 보시면 자, 요런 팝업이 떠요. 이것도 해당되는 사람만 이제 계산해라라는 건데 해당되는 사람은 작년에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 개인 사업자. 네가 매출액이 작년에 3억 원 넘으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여튼 일단은 3억 원 미만이라고 치고 확인 누르면 한 번 더 묻죠. 직전 연도 사업장 공급가액 비슷하게 매출액이 3억 원 미만 개인 사업자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맞아. 이러면 여를 선택하고 옆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 및 공제금액 조회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건수가 나오죠. 242건이죠. 이거를 여기에 242건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다 계산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입력 완료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년에 3억 원 미만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죠. 입력 완료하시고 나오면 세금계산서 발급세 공제의 금액이 들어와 있고요. 자, 아래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입력 수정 한번 눌러보시면 자, 여기는 해당될 게 전자신고세 공제밖에 없어요. 이거 10,000원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니 이때까지 10,000원 그냥 디폴트 세팅값이었어요. 그냥 10,000원 이렇게 무조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10,000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안 들어가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신고할 때 10,000원을 넣겠습니까? 이런 팝업이 뜨더라고요. 여튼 하여간 여러분들 이거 클릭해가지고 메뉴에 전자신고세 공제 여기 10,000원을 안 적혀 있으면 10,000원을 3개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하시고 나오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는 10,000원 이것만 나타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예정고지 입력 수정 눌러보시면 여기에 예정고지가 없으니 빵이고요. 예정고지가 있으면 금액이 나타날 거고 확인하고 그냥 입력 완료만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도. 자, 여기는 있으니까 74만 9천 원 나왔고요. 그리고 가산세는 아까 설명을 했듯이 넘어갈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금 신고 다 하고 이제 이대로 신고하기 눌렀더니 오류에 땡땡땡땡 가산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가산세를 자 이제 계산을 해서 여기에 입력을 해야 부가세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기타 제출 서식 여기 펼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여기도 조금 분류를 다르게 그 올초랑 조금씩 다르게 해놨는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할 거는 대분류 보시면 업종별 필수 서식 그리고 기타 제출 서식의 영세율 제외 그리고 기타 제출 서식의 영세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세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아예 안 보셔도 되고 위에 보시면 업종별 필수 서식에 사업장 현황 명세서랑 그리고 기타 제출 서식에 메이처별 계산서 합계표 요것만 여러분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황 명세서 입력하기 보시면 팝업이 뜨고요. 위에 보시면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거를 작성해야 된다.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꼭 작성해야 되는 사업자가 있고요. 작성 안 해도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꼭 작성해야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PT샵, 헬스장, 펜션, 숙박업, 학원 등이고요. 자, 만약에 이런 사업장이 이거 작성 안 하고 신고를 한다 그러면 오류에 떠요.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이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딱 숫자가 딱 정해져서 이거는 잘못 넣으면 이제 오류가 뜨고 신고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략적인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위에는 그 임차 계약서 보시고 적으시면 되고요. 이거 조금 틀렸다 그래도 뭐라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적으시면 되고요. 월 기본 경비 이것도 대강 100단위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이거 틀렸다고 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적고 입력 완료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기타 지출 서식에 영세율 제외에 매입차별 계산서 합계표 요거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차별 계산서 합계표라고 나와있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거는 세금 계산서죠.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근데 여기는 계산서가 돼 있죠. 계산서는 부가세 면세예요. 지금 저는 신고 화면을 보고 신고를 바로 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건드리고 넘어가는데 지금 과세가 뭔지 면세가 뭔지 계산서가 뭔지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재생 목록 가면은 부가세 기초부터 해가지고 제가 기초 8개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거 다 보고 오시면 뭔 말 하는지 약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게 다 됐다고 하고 이제 이 영상을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기초 지식 없이 무조건 이제 이 위기만 모면하려고 매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은 안 늘고 매번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계산서 합계표라는 거 있어요. 자, 내가 면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면세 매입은 있을 수 있어요. 면세가 어떤 거냐면 수돗물, 화한, 꽃, 서적, 학원 이런 거예요. 학원은 어차피 사업용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화환이 있을 수 있고요. 서적이 있을 수 있고 수돗물이 있을 수 있어요. 계산서 받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있고 종이가 있어요. 위에는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자세금 계산서는 불러오기 하면 나타날 거고요. 아래 보시면 여기는 종이가 아니라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에 그 밖에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문구가. 아마 본문구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도 옆에 제가 샘플을 붙여놨죠. 아까는 파란색 세금 계산서였는데 지금 보시면 파란색 위에 계산서라고 적혀 있어요. 달라요. 이런 게 받은 게 있으면 여기 적어 달라라는 거예요. 사업자 번호 넣고 확인 누르면 상호 나올 거고요. 매수, 보통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그러니까 상반기니까 6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6장 이렇게 한꺼번에 쳐도 돼요. 껌껌이 쳐도 되고. 자, 매입 금액 넣고요. 입력 내역 추가해가지고 입력 완료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크롤 해서 내려오면 자, 밑에 총 합계, 전자와 전자 외 부분에 합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고 맞으면 입력 완료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업장 현황 명세서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될 거고요. 자, 입력 다 하셨으면 적기 하셔서 나오면 이게 다 입력된 화면이에요. 자, 위에 보시면 납부할 세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납부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면 위에 매출세액이 있고요. 매입세액이 있고요. 공제감면 가산세액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매출세액의 세액 2,800 부분과 매입세액의 세액 부분 1,980 부분과 그리고 공제감면세액의 468만 원을 빼면 위에 300 얼마가 나오고 355만 9천 원이 나올 거예요. 부가세는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납부세액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위에 환급계좌정보에 활성화가 안 됐죠. 하지만 이게 내가 환급받을 세액이라면 환급세액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환급계좌번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행을 넣어주시고요. 계좌번호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쭉 훑어보시고 전체적으로 빠진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하시면 자,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체크하시고요. 신고 내역하기 누르시고 자, 여기서 나오는 화면에서 조회하기 하면 방금 신고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밑에. 여기서 신고서 보기에 여기 숫자 적힌 거, 이거를 클릭하시면 신고서를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어디서 신고서 달라. 부가세 뭐, 신고한 내역 보여달라.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 일괄 출력하시고요. 여기 프린트 모양 클릭하시면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는 끝났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뒤로 가서 설명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부터 그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해당된다 그러면 신고서 뜯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꼭 보세요. 자, 첫 번째,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작성 전에 무조건 매출세액 부분과 매입세액 부분을 반드시 먼저 작성하셔야 됩니다. 화면에 들어와서 보시면 기타 제출 서식에 펼치기 한번 해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입력하기 있습니다. 입력하기 한번 눌러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뭘 사야 되냐? 자, 차량, 인테리어, 건물 등 건물 1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기계장치, 컴퓨터, 핸드폰, 카메라 등을 자 사고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내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발급받지 않았다. 내가 이걸 사도 발급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작성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시 옆에 과세 기간에 내가 지금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안에 소나타 매입했어요. 한 4천만 원 되잖아요. 자, 공급가액이 4천만 원, 부가세 400만 원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거 어떻게 작성하냐? 자, 위에 보시면 감가상각 자산 취득 내역이라고 있어요. 내가 뭐 샀어요? 차량 샀어요. 차량 운반부죠. 그럼 차량 운반부에 자, 한 건, 두 건이라 그러면은 뭐 다른 한 건 3천만 원이라 그러면 두 건에 7천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지금은 한 건이잖아요. 자, 차량 운반부 한 건, 4천만 원, 공급가액 4천만 원, 세액 4천만 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고 했어요. 그럼 밑에 가서 취득 명세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한 건 4천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위에는 또 적고 그래도 입력 완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이 왔어요. 밑에 부분을 입력을 안 하셨더라고요. 자, 뭘 샀느냐가 위에 부분이고 어떻게 샀느냐가 밑에 부분이에요. 둘 다 입력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뒤로 가셔서 다른 예시 한번 보시게 되면 과세 기간에 촬영용 카메라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자, 위에 감가상각 취득 내역 자, 뭘 샀느냐? 자, 여기에 카메라라고 없죠? 그러면 그 밖에 감가상각 자산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메라 한 건이죠. 자, 한 건. 자,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샀나요? 현금 영수증으로 샀어요. 자, 밑에 신용카드 등 수치 명세서 제출분에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왜 현금 영수증이 없는데 왜 신용카드로 넣냐?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현금 영수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예시 3번. 과세 기간에 인테리어를 하고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자, 어떻게 입력해야 되냐요? 입력할 필요 없어요. 취득 명세서 이거 위에 보시면 신고 대상 기간 중 지금은 2024년도 하반기를 신고하는 거니까 자,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 건물, 구축물, 기계 장비, 차량 운반구, 그 밖의 감가상각 자산 등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치한 경우 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입력 완료하고 나오면 이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가 위에 올라가 있죠. 4천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작성을 다 하고 그리고 관련 증빙을 제출을 해줘야 돼요. 자동차를 샀으면 자동차 등록증이 나올 거고요. 물건을 카드로 샀으면 카드 영수증이 있을 거고요. 세금 계산서로 샀으면 이체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첨부 서류, 증빙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을 때는 자, 세무서에서 연락이 갑니다. 이거 사셨는데 증빙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가고요. 그 전에 미리미리 첨부해 주시면 좋죠. 그런 증빙들을 어디에 올리냐? 자, 신고하면 맨 위에 보시면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이라는 팝업이 뜨고요. 신고를 다 하고 접수증이 나오고 신고서가 나온 상태에서 첨부를 하는 거거든요. 조회 조건에 신고 일자를 범위를 넣고 조회를 하시게 되면 자, 밑에 아까 제가 보던 화면이 뜨죠. 이 부분에서 부속 서류 넣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에 클릭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요거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입세액에서 펼치게 하시면 밑에 부분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입력하시기 클릭하시면 자, 요런 팝업이 뜹니다. 밑에 세 항목은 여러분들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시고요. 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자, 명세서 입력 한번 클릭해 보시면 옆에 또 이런 팝업이 뜨죠. 자, 옆에 보시면 불공제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유를 선택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의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 매입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이 명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나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라면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내가 공제하려고 보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돼 가지고 이제 빼야 되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지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이 명세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빠져 있으니까. 밑에 보시면 개소세 대상의 차량 매입.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죠. 자, 네이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넣고 부가세 공제 대상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나와요. 보시고 내가 거기에 부가세 공제되지 않는 차량이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개별소비세법 제1조 어쩌고 저쩌고에 따른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이 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과세 기간에 쏘나타 한 대 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았어. 근데 쏘나타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이제 공제하려고 딱 위에 올려놨는데 이건 공제 대상이 아니래. 그럼 밑에서 이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천만 원을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로 해가지고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사업과 무관한 가사용 가구, 뭐 냉장고, 쇼파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식대, 내가 사장님이 먹은 식대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접대 관련 거래처 식대, 거래처를 위한 선물 똑같이 내가 참치 캔을 사더라도 이거 직원한테 줄 거는 공제가 되는데 거래처한테 줄 거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자, 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설명드렸죠. 그리고 접대비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이게 가사 관련 지출이거든요. 이 세 개가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가장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4천만 원짜리 아까 공제되지 않는 차를 산 경우에는 한 장 그리고 공급가액 4천만 원, 매입세액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 내용 추가하기 하면은 자 밑에 아래에 뜨죠? 자,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기 누르면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보금액이 올라오죠. 자,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누르시면 이제 메인 화면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4천만 원 뜨죠. 자, 요러면 된 겁니다.